네, 오늘은 이제 건재 마지막 8장 수업하도록 할 텐데 8장은 회계 시험이라고 해서 흙과 관련된 말 그대로 시험에 대한 거고, 여기서는 양이 되게 많지만 나오는 부분, 앞에 부분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그 부분만 암기할 거면 암기하면 되고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거 위주로 보셔야 하냐면 몇 도, 온도 몇에서 시험을 하는지, 아니면은 몇 초 동안 시험을 하는지,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하도록 할 건데, 하나씩 보면 함수비 시험이라고 해서, 함수비 시험이 뭐라 했죠? 함수비가 뭐라 했어요? 흙 속에 들어있던 원래 물의 양을 함수비라고 했죠. 그래서 함수비가 몇인지, 물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시험할 때 필요한 조건은 그 물이 들어있는 흙을 뜨거운 건조기에다가 넣어서 말려요. 그래서 함수비 시험할 때 사용되는 온도 11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함수비 측정이 요구되는 시험. 그러니까 함수비 측정을 해야 되는 거, 물의 양을 꼭 알아야 되는 시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액성한계, 소성한계, 수축한계, 그리고 다짐 시험 이렇게 있으니까 꼭 종료 받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함수비 시험 할 때 필요한 기구로는 당연히 말려야 되니까 건조기가 있고, 여기에 대시게이터라고 있는데, 대시게이터는 이거 알아둘게요. 염화칼슘, 실리카젠. 이게 뭐냐면 물 먹는 하마 알죠? 그 물 먹는 하마가 습도가 많은데, 습기가 많은 데에서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사용되는 재료가 실리카겔과 염화칼슘인데, 그것들이 바로 이 실험에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흡수제.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279페이지. 이거 함수비 구하는 계산 공식은 앞에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흙의 밀도, 비중 시험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 흙의 비중 시험 앞에서도 했었지만, 자, 뭐가 중요하냐면, 흙의 비중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흙의 비중 시험을 하기 전에 흙을 물에 넣고 끓여요. 왜 끓이냐면 그 안에 먼지들이 여기 그 안에 먼지나 기포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물 안에다가 넣고 흙도 넣어서 끓이는데, 끓이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10분 이상을 끓이게 됩니다. 자, 시간 10분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은 이렇게 되어 있었던, 죄송해요. 중간에 끊겨서. 자, 그래서 흙의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시험은 이 그래프, 앞장에서 배웠던 거. 자, 그래서 액성 한계에서 볼 거는 액성 한계에 필요한 흙 시료들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거 크기 볼게요. 0.425mm짜리 채로 가지고 얘를 걸러요. 그래서 여길 통과한 시료들을 이용해서 무슨 실험을 한다? 액성한계 실험을 한다. 그래서 0.425mm 크기 알아두시고, 또 봐야 할 거는 1초 동안 2번 떨어뜨린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시가 있거든요. 접시에다가 흙을 담아요. 흙을 담고 이 흙이 떨어지는 거를 보는 건데, 이게 여기에 책에 그림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으로 보여주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액성한계 시험기예요. 얘를 황동 접시라고 하는데, 살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황동 접시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 접시 부분에다가 흙을 담아 놓고 이거 보면 자, 접시 부분에 흙을 담아 놓고 가운데를 파요. 이렇게 흙을 파면 빈틈이 생기죠. 이 빈틈이 붙을 때까지 접시를 쿵쿵 돌려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뜨리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1초에 2번 떨어뜨리게. 그래서 이 속도 외우고, 그럼 아까 여기를 이렇게 홈을 팠잖아요. 파서 여기가 이걸 접시를 쿵쿵 해서 떨어뜨리면 여기가 붙게 되는데 몇 센치 정도 붙게 하냐면 1.5cm. 그래서 1초에 2번이라는 것과 1.5cm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2페이지 볼게요. 그렇게 해서 액성한계 시험을 하면 보통 쿵쿵 떨어뜨리는 횟수가 25회 정도가 돼요. 25회.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그래프 유동곡선 그리는 거 25회다 앞에서 나왔죠. 그래서 낙하횟수 225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성한계에는 물을 사용했다면 수축한계에서는 283페이지에 수은을 사용해요. 그래서 수은을 사용하는 시험은 뭐냐 하면 수축한계 시험이다 하면 되고, 얘도 수축한계 시험할 때 필요한 시료들을 어떻게 구하냐? 0.425ml 있죠, 아까 이거. 여기에 걸러서 30g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수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쭉쭉 넘어가서, 네. 이론은 여기까지고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자, 1번. 페이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흑의 시험 1번. 함수비와 관계없는 거. 아까 함수비와 관련된 시험들이 이렇게 4가지 있다 했죠. 액성한계, 수성한계, 수축한계, 다짐시험. 그래서 상관없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낙하횟수 몇 번? 25회. 2번에서. 자, 3번 볼게요. 자, 3번에 현장에서 모래치환법. 자, 이거 얘기 안 했죠? 이론 293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293페이지. 이론 293페이지 가면은 8-13번에 모래치환법이라는 게 있는데, 모래치환법은 뭐냐면 뒷장 넘어가서 볼게요. 이 땅 있죠? 여기가 땅이고 구멍을 파요. 이 구멍만큼 이 흙의 밀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의 부피를 재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모래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문제 299페이지 3번에 모래치환법에서 모래를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뭘로 고르시면 된다고요? 부피로 고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흙의 소성한계 시험에 사용되는 기구가 아닌 것. 자, 이론으로 볼게요. 281페이지. 액성한계에서 사용되는 시험 기구는 아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줬죠. 황동 접시. 그리고 얘가 홈파기 날이에요. 홈파기 날. 그래서 액성한계 시험에서 사용하는 게 액성한계 측정기, 홈파기 날이고, 소성한계에서 사용하는 거는 유리판. 유리판에다가 국수처럼 굴려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리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4번에 소성한계랑 관련되지 않은 거. 홈파기 날은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액성한계 시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수은 사용하는 거, 수축한계 시험. 자, 아까 국수 모양 나오는 거 문제 시험 뭐라 했죠? 이거 소성한계 시험이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아까 액성한 게 접시를 1초에 몇 번 떨어뜨린다고 했죠? 쿵쿵 2번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액성한 게 시험에서 낙하 횟수는 몇 번? 25회. 1초에 2번 떨어뜨리는데 그걸 몇 번 떨어뜨린다? 25번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9번에 함수비 시험에서 데시게이터 안에 들어가는 제습제, 물 먹는 하마에 해당하는 거 뭐라 했죠? 염화칼슘 또는 실리카겔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의 비중 시험에서 공기를 없애기 위해 끓이는데 몇 분 이상 끓인다? 10분 이상. 자, 아까 흙의 수축 시험에서는 수은을 사용한다 했는데 왜 사용한다 했죠?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정확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12번 중요합니다. 액성한계와 소성한계 시험 준비할 때 채 굵기 몇이라고요? 0.425mm. 자, 13번 문제는 앞에서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끓이는 거 10분. 자, 이 아까 건조 온도 110도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암기할게요. 흙의 실내 다짐 시험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구, 다이얼 게이지. 몰드는 이렇게 흙을 담는 통이고 랩머는 여기에 흙을 담고 낙하시킬 때 때리는 망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료 출출기라는 거는 이 몰드 안에 흙을 넣어놓고 흙을 뺄 때 사용하는 게 시료 추출기입니다. 답은 4번. 자, 아까 수축한계에서 필요한 양 몇 g이라고 했죠? 30g. 답은 30g이라고. 그 다음에 18번에 역학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얘는 역학시험이 아니라 함수비 시험이에요. 소성한계 시험은. 자, 아까 국수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굴릴 때 앞에서도 했었죠. 몇 미리? 3mm가 기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조 온도 110도 했고. 자, 아까 액성한계 시험에서 이렇게 홈 파고 얘네가 쿵쿵 떨어질 때까지 여기가 붙을 때까지 시험하는데 이게 아까 몇 cm 붙어야 된다 했죠? 1.5cm. 즉 15mm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이거는 앞에서도 했었죠? 평판제하 시험에 크기로 옳지 않은 거. 50. 평판제하 시험에 사용되는 크기는 30, 40, 75cm예요. 자, 그 다음 스토크스 법칙에 해당하는 거 침강분사법. 자, 수축한계 시험에서 수온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피를 구하는 건데 무슨 흙의 부피? 젖은 흙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24번 암기. 자, 그 다음 25번 3mm 국수 나오면 뭐라고 했었죠 아까? 3mm 국수 가락이 나오면 뭐다? (3mm) 국수 가락 나오면 이렇게 잠시만요. 죄송해요. 3mm 국수 가락 나오면 소성한계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비중시험에서 10분 이상 시료를 끓이는 이유는 기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자, 27번은 한번 이 표를 보기만 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시료의 입자 지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는데 입자 지름이 19mm일 때는 시료를 150에서 300g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액성한계 시험에서 몇 cm 합쳐줘야 될 때까지 낙하한다고? 1.5cm.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씩 푸시면서 보시고 오늘은 새로 추가되는 내용만 봤어요. 그래서 원래 5장까지 하면 CBT 풀면서 공부하면 좋다고 했는데 여러분 시험이 이제 빠른 친구들이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CBT 풀면서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